네, 안녕하세요. 11주차 세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2차 형식의 표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차 형식이란 이제 한 점에서의 그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을 우리가 여러 점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2차 형식은 이제 어떤 입출력 장치를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그 정확한 정의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생각하면요. 2차 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입출력 장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입력을 어떤 두 개의 벡터장을 순서대로 입력을 받습니다. 두 개의 벡터장 순서대로. 네, 그것을 우리가 익히기에는 이름을 에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받아서 네, 출력을 하는데요. 역시 그 함수를 출력합니다. 역시 에타 vw 함수를 이제 출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또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규칙이 있는데요. 규칙은 네,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v1 플러스 v2 이렇게 어떤 하나의 벡터장끼리 더한 것은 이렇게 각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v1w 더하기 v2, w 이렇게 그리고요 에타에 그다음에 이제 벡터장의 함수를 곱한 건 역시 그 1차 형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콤마가 자꾸 제가 숫자 1처럼 이제 보일까봐 염려가 되는데요. 네, 콤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차 형식에 없던 규칙인데요. 바로 순서를 바꾸어서 입력받으면 마이너스가 붙는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칙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입출력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2차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규칙으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요. 네, 여기 강의록에 나와 있는 대로요. 에타의 f1v 더하기 f2w, g1v 더하기 g2w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이제 지금 우리 두 번째랑 첫 번째랑 두 번째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f1 에타 v g1 v 더하기 g2w 더하기 f2의 에타 w의 g1 v 더하기 g2w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규칙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의
F1의 에타의 G1V 더하기 G2W, V 고요. 또 F2의 마이너스 F2의 에타의 G1V 더하기 G2W, W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지금 다시 어떻게 되냐면 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F1 G1 에타의 VV 빼기 F1 G2의 에타의 WV 그 다음에 빼기 G1 F2의 에타의 VW 빼기 F2 G2의 에타의 WW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규칙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다 쓸까요? 이 세 번째 규칙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것을 입력받으면은 항상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와 첫 번째를 이제 합쳐서 알 수 있는데요. 같은 것을 입력받으면 0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에타 VV, 에타 WW 이런 것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합하면요. 이거를 정리하면 F1 G2 빼기 G1 F2의 에타의 VW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기호인데요. 이제 D라는 영역에서 정의된 2차 형식들의 집합을 우리가 오메가2D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2차 형식도 이제 이런 입출력 장치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자연 틀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의 그 쌍대 기저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표준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앞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D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점 P를 하나 고정을 하겠습니다. 네, D라는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점 P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네, P에 이제 여기 DPR3 벡터 공간 하나가 이제 달려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DPR3에 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저로 그 자연 틀장에서 오는 이 표준 기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점은 P고 벡터 성분은 100, 또 시작점은 P고 벡터 성분이 010, 벡터 성분이 001이 되는 그런 것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그 2차 형식을 만약에 에타라는 2차 형식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에타 P에서만 이거를 제한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서 네, 보면 여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장을 입력받는 대신에
그 P에서의 적벡터 두 개를 입력받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 대신에 그냥 그 P 점에서만 생각하니까 그 실수를 입력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적벡터를 역시 순서대로 점 P에서만 생각하면요, 이런 어떤 뭐 조그만 입출력 장치, 그냥 느낌적으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이 규칙에 의해서 이 에타 P는 그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선형인데 이제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타 P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살펴본 것에 따르면 에타 P는 이 세 개의 실수 에타 P의 U1P, U2P. U1, U2를 입력받았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 또 U2P, U3P를 입력받았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 또 마지막으로 U1P, U3P를 입력받았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 이것들을 가지고 이 세 개의 실수가 요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 P를 이제 P를 하나 고정하고 생각을 하면요, 이 세 개의 실수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에타 P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제가 dx1, dx2P라는 것을 이거는 여기다 아래다 쓰죠. 죄송합니다. 자, dx1, dx2P라는 것은 여기 이제 U1P, U2P를 입력을 받으면 1을 출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면 U2P, U1P를 입력을 받으면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출력을 받겠고요. 이제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제가 U1P, U3P를 입력받았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으면 이런 걸 입력을 받으면 0을 출력하겠다. 이러한 기계로 이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dx1, dx2P라는 것을요. 마찬가지로 dx2, dx3P라는 것은 이건 이번에는 U2P, U3P를 입력을 받으면 1을 출력을 하고요. 또 순서를 바꾸어서 U3P, U2P를 입력을 받으면 0을 출력하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0을 출력한다. 이런 규칙의 입출력 장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x1, dx3
그런데 네, 요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그냥 우리 이제 1, 2, 2, 3 하면 3, 1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dx3, dx1 요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U3P, U1P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받으면요. 그러면은 1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U1P, U3P 이거를 이걸 입력을 받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입력을 받으면 0을 출력을 하는 그러한 입출력 장치로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 그러면은 네. 이 빨간 동그라미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이 람다2 dp 아래 스타라는 이것을 DPR에서 DPR3죠.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DPR3입니다. DPR3에서 정의된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을 다 모은 집합으로 정의를 하면요. 네, 이것으로 정의를 하면 이게 벡터 공간이 다시 되는데요. 네,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끼리 더하고 빼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상수배를 곱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거는 우리 세 개의 그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 하나가 이제 세 개의 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역시 3차원 공간이 되는데요. 그 기전의가 물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dx1, dx2p, dx2, dx3p, dx3, dx1p 이것을 우리가 이 공간의 기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다시 종합을 다시 바꾸어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면 임의의 어떤 제가 에타 P라고 하겠습니다. 에타 P가 있으면은 이거를 앞서 1차 형식 때와 마찬가지로 AP의 dx1, dx2p 더하기 BP의 dx2, dx3p 더하기 CP의 dx3, dx1p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P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계속 늘 했던 것처럼 이제 P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전체 영역 D를 생각할 때는 여기 이제 앞에 붙은 실수들을 이제 P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이제 함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타, 여기는 파이가 아니라 에타인데요. 죄송합니다. 에타를 우리가 F1, dx1, dx2
더하기 f2 dx2 dx3 더하기 f3 dx3 dx1 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2차 형식 에타의 표준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적당한 실함수 F1, F2, F3에 대해 위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것을 에타의 표준 표현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이번 주 영상은 좀 이론적인 것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이론적인 것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하고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남은 시간에는 그 함수로부터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1차 형식이 이제 있는데요. 그 보기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써볼까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먼저 지금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3차원에서 정의된 함수 f가 하나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로부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함수로부터 1차 형식을 얻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요. 또 이제 1차 형식으로부터 또 이제 2차 형식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차 형식끼리 두 개를 곱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1차 형식을 이제 미분 비슷한 것을 한 번 더 해서 2차 형식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제 그 곱하고 미분하는 것의 그 규칙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랑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그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그 1차 형식을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가 주어져 있을 때 제가 이제 f로부터 df라는 1차 형식을 우리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1차 형식은 이것은 이제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요. 1차 형식은 벡터장을 입력받아서 이제 함수를 출력을 하는데요. 이 df라는 기계는 v를 입력받아서 vf를 출력을 하는 그런 장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v가 G1, U1 더하기 G2, U2 더하기 G3, U3다 라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 dfv라는 것은요. 이제 출력값이 vf인데요. 이것은 그때 우리 지난주 영상에서 이 ui를 요 편도함수 기호로 보고 생각하면은 이제 편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vf는
여기서 VF는 어떻게 되냐면 G1 플러스 G2 더하기 G3에 여기 편도함수 기호에 이게 이제 F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FV입니다. 네, 그러면 DF의 이 표준 표현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까요? DF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준 표현을 생각하면요. F1 dx 더하기 F2 dy 더하기 F3 dz라는 이제 이런 1차 형식은요. 여기서 ui를 입력받으면 어떤 것을 출력을 할까요? 네, ui를 입력받으면 여기서 이제 fi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x는 x1, y는 x2, z는 x3.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가 이 dx2라는 것은 i가 2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출력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df는 u1을 입력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지금 G1이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이것만 살아남겠죠. dfu1은 요거, dfu2는 이렇게, dfu3는 x3분의 라운드 f. 이제 이런 함수들을 이제 출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요. df라는 것은 우리가 dx1 더하기 x2분의 라운드 f dx2 더하기 라운드 x3분의 라운드 f dx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이제 이런 기호에 대해서 이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F의 전미분, 토탈 디리버티브라고 한다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들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기호가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미적분학 시간에서는 알기가 이제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정확한 것은 이제 이 미분 형식의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이제 다소 이론적인 것이 많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실용적인 계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주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